자, 제4장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는 PDF 파일로 이루어집니다. 이 PDF 파일은 네이버 카페, 저희 스터디파이터 네이버 카페 회계학 게시판에 강의 진도에 맞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근데 이 PDF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면 박종환 회계사님의 기본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와 객관식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제가 넣어드리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문제보다 더욱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프린트물을 만들면서 나가기 때문에 출판 편집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출판 편집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제가 그때그때 진도에 맞게 프린트물을 올려드립니다만 강의가 완강된 후에는 별도의 교재로 출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 말씀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자, 제가 논점별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제4장이지만 제4장도 중요한 논점으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4-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논점하고 두 번째 4-2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두 개의 논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논점별로 문제를 분류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 프린트를 보시면요. 핵심 요약과 다음에 연습 문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PDF 교재는 첫 번째로 논점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이론 요약과 플러스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별도의 핵심 요약집 없이 자, 문제집에 이 요약을 첨부해서 논점 4-1과 관련된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다 앞 시간에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문제 풀 때 이런 점을 좀 주의해라 라는 것들 요약해 드릴 것입니다. 자, 현금으로 분류되는 것 이거는 이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 자, 선일자 수표 아니고 가불증, 차용증서는 대여금으로 분류되고 우표, 수입인지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고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라고 했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금성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통주라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상장 기업에 보통주가 있다고 하면요. 삼성전자에 보통주가 있겠죠. 근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큽니다. 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3개월 이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닙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를 요구한다는 것. 자, 우리가 유동자산이냐? 자, 우리가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게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하는 이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에요. 예, 이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입니다.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 1년 이후이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기준이라는 거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페이크로 많이 내냐면은 우표와 수입인지 말씀드렸고 선일자 수표 이런 것들을
이거를 문제로 많이 페이크를 냅니다. 자,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말씀드렸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금이 나올 텐데 그 예금이 사용 제한이 있나 없나 그러한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는요 결산 기말에 금고를 실사한 바 당가치 자산을 확인하였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통화 당연히 맞고요.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맞고요. 자, 우표는 소모품이라고 했고, 여러분 우표가 소모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표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표가 아닌 게 중요한 거지. 우표가 그래서 우표가 뭔데 그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표는 아니다. 자, 당좌 개설 보증금 이거 우리 현금성 자산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요건 장기 금융 상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니까 요거 내기만 하면 바로 현금을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항목의 금액을 다 합쳐주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산 미리 해왔는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이 얼마냐? 여러분 그냥 짧게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관 중인 현금 당연하고요. 자, 요구불 예금인데 요구불 예금은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구불 예금도 당연히 현금이고요. 자기압 수표 현금이고, 자, 받으러 오면 아닙니다. 다음에 선급금도 아니죠. 자, 우편한 증서 요거 현금이니까 요거 네 가지 항목 다 더해주시면 5번 1,200원 나오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이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해설서에 다 몇 번인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몇 번인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대전에 X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금액은 7,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당좌 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미지수 A라고 두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X라고 두지만은 저는 X로 잘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X라는 표시가 곱하기 X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저는 A라든가 뭐 K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이니셜을 쓰는데 이니셜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그냥 보통 A라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단 재료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건 없다라고 나와 있고 환율 나와 있네요. 1유로가 1,500원이고 1달러가 1,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모두 다 표시를 해보면은 자, 국내 통화 당연히 현금이고 보통 예금 당연히 외국 통화도 당연히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입인지 요거는 소모품이라고 했죠. 요거는 아니라고 했고 우편한 현금이라고 했어요. 자, 당좌 예금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본 거죠.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는데 자,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네가 우리 은행에 예금을 얼마 맡겨놨다라는 증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도성 예금 증서는 내가 어떤 은행에 얼마를 예금해 놨다라는 증서인데 그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취득을 언제 했냐면 취득을 12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언제 있냐면 자, 언제 내가 이 돈을 탈 수가 있냐면 만기가 1월 31일이니까 취득일로부터 요거 한 달이니까 총 2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떤 금융상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느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한 다음에 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 더해볼게요. 자, 국내 통화 보통 예금 다 합치면은 100원 더하기 200원. 자, 그런 다음에 2유로죠. 근데 1유로가 1,500원이니까 2유로는 3,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달러는 1달러가 있죠. 1달러 1,000원이니까 1달러는 1,000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우편화는 400원이고 자, 그리고 더하기 A1 그런 다음에 요거 더하기 500원을 해주면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친 게 7,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00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4번입니다. 자, 관세가 X 1년도 말에 이러이러하다 그랬을 때 현금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요. 국내 통화 당연하고 1유로 1달러 보통 예금 1,800원 좋습니다. 자, 수입인지는 아니고요. 우편한 맞고요. 선일자 수표 아니라고 했고 자, 급여 가불증은 대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대여금 계정이라서 현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X 1년도에 10월 초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요건 그래서 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X 1년도 12월 초에 취득한 2개월 만기의 환매채니까 자, 2개월 만기 환매채니까 요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에 2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 증서니까 3개월 이내라서 원래는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그죠? 3개월 이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단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요. 자, 3개월 이내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원 더하기 1,300원 더하기 1,200원 더하기 1,800원 더하기 400원 그리고 200원 다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주식회사 관세 X 1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현금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송금 환이 있고 요건 당연히 현금이라고 했고요. 자, 타임 발행 약속 어음이 있는데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이죠. 이것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어음인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우표는 소모품이라고 했고요.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는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X 1년도 2월 초에 취득한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 예금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기가 2개월 남았으니까 요것도 역시 현금성 자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X 1년도 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요 시점 당시에 갖고 있는 기업의 현금이거나 현금성 자산이어야지만 요 날짜로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런 식으로 걸쳐 있어야 한다라고 앞에서 이미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미음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미 진작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기 예금은 요 날짜 당시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요 12월 31일자에는 이러이러한 정기 예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이미 진작에 만기가 끝났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날짜에는 이러이러한 예금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따라서 요 미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요 2개월, 그러니까 요 3개월 이내 요것만 보시면은 실수하시기 쉬워요. 편한 게 아니라 쉽죠. 자,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세 X 1년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현금성 자산은 3만 원이다. 자, 그랬을 때 외국환 통화는 몇 달러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달러가 1,100원이다. 환율 주고 있어요. 자, 지점 전도금 현금이라고 했고 당좌예금 현금이라고 했고 현금이고 요거 현금입니다. 자, 우편함도 현금이고 선일자 수표 아니라고 했고 요건 제가 미지수 A라고 둘 거예요. 자, 차용 증서 역시 대여금이니까 요거 아닙니다. 자,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아까 이미 한번 했었죠. 요거 1개월, 요거 1개월 총 합치면은 2개월이니까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2개월 이내이니까 역시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만 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 보시면 A가 16달러가 나옵니다. 이거 해 보면은 A가 17,600원 나오기 때문에 17,600원은 몇 달러냐라고 하면은 환율 1,100원이니까 16달러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채 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 예금. 자, 사용이 제한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수입인지와 우표는 원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 3개월 이내여야 되죠. 요거 아니고요. 자,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입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기 때문에 3개월 이내라서 시간적인 요건은 충족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면 안 되는데, 자, 상장기업의 보통주는 요거는 가치 변동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커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 변동 위험이 문제가 됩니다. 상장기업의 보통주는 가치 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못한다. 자, 재취득한 자기 지분 상품인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 자기 주식은 회계 원리 때 잠깐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앞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목록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모두 다 아니다.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 세무사 기출문제이고요. 약간 고난이도 문제인데 싫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고난이도 문제까지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영어 에브리데이라고 했죠? 죄송해요. 창피한데 에브리바디 하려고 그랬는데 제 영어 실력이 일천해서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데이를 혼동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엑셀 1년도 말인데, 자, 당좌 개설 보증금 요거는 현금이 아니라고 했고 당좌 예금은 A라고 하겠습니다. 차용증서 아니라고 했고 소액현금 맞고 가불증서 아니라고 했고 타인 발행 약속어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당좌 차월 요거는 그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죠.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현금이라고 했고 수입인지 아니라고 했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이라고 했고 환매채인데 환매채에 대해서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4개월 후 환매 조건이래요. 자, 따라서 3개월보다 더 길기 때문에 요거는 아닙니다. 다음에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은 1년 만기래요. 자, 1년 만기이고 만기일은 1월 31일인데 어쨌거나 기간이 1년 만기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는 쭉 나와 있어요. 자, A를 보니까 A가 뭐냐면 당좌 예금 잔액인데, 자, 요거는 은행하고 좀 내역이 불일치한다고 합니다. 요거 사실 논점 4-2 논점인데 좀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회사라고 쓰세요. 자, 은행 먼저 써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은행 먼저 쓰든 회사 먼저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회사 먼저 쓰겠습니다. 다음에 은행 이렇게 쓰세요. 자, 다음에 자, 각자의 잔액을 적어지는데 은행 측의 당좌 예금 잔액은 12,800원이라고 합니다. 자, 12,800원이 수정전 잔액입니다. 자, 거래처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원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대요. 자, 이미 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은행에서 인출만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서 7,5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7,500원을 빼줘야 돼요. 다음에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한 2,800원을 주식회사 세무는 아직 회계 처리하지 죄송해요. 자, 세무는 회계 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서 입금 처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잔액에다가 플러스 2,800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수정 후 잔액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잔액은 회사 측 잔액과 동일하겠죠. 바로 요 금액이 A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 금액이 A가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8,100원이 나옵니다. 요게 8,1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A 자리가 8,100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00원 집어넣어서 다 동그라미 친 거 더해 보시면은 총 합계는 13,900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논점 4-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계정 구동표예요. 자, 여기서는요, 요 표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이 표도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결산을 앞두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사실 문제를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전 회사 측 잔액이 얼마인지, 수정 전 은행 측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빠르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회사 라고 쓰시고요. 자, 은행이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에 수정전 잔액이 먼저 와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은행에 조회한 결과 잔액은 12만 5,400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럼 은행 측 잔액은 12만 5,400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한국의 당좌예금 장부상 수정전 잔액은 14만 9,400원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 측 잔액은 14만 9,400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내용을 하나씩 회사와 은행에 각각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이 X1년도 입금한 5만 원을 은행에서는 이날 입금한 걸로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1월 4일자로 입금 처리했는데 사실 입금은 이 날짜에 했기 때문에 은행 잔액이 요 날짜에 12월 31일 날 5만 원 증가해야겠죠. 따라서 은행 측 잔액에 5만 원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자 12월 3일 날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164번 수표라는 건데 이건 수표 번호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2만 원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대요. 자 기업은 이미 발행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았죠. 그러면 은행 측 잔액에서 이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빼줘야 되니까 제가 빼는 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잔액을 차감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한국이 발행한 수표, 이건 또 다른 수표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발행은 2만 1,00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계 담당자가 이를 12,000원으로 잘못 기록했대요. 그럼 요걸 잘못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잘못된 거래를 캔슬하라고 했죠. 자, 요거 잘못된 거래를 처음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12,000원 수표 발행했다라고 기록했을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 12,000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캔슬하기 위해서는요. 플러스 12,000원 해줘야지만 캔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 측, 회사 측 잔액에다가 플러스 12,000원을 해서 먼저 캔슬을 해주고 요거 잘못한 거 캔슬해주고 그런 다음에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제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100원. 자, 마이너스 2,100원 이렇게 올바르게 거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상쇄를 시키면 순액으로는 마이너스 9,000원이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순액으로 마이너스 9,000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한국이 발행한 수표 역시 번호가 다르죠. 아까 것들과 별개의 수표라는 겁니다. 15,000원을 은행의 착오로 다른 기업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하였대요. 그럼 이거 지금 실수 누가 한 거예요? 은행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자, 한국이 발행한 수표인데 이거를 한국의 당좌 예금 잔액에서 15,000원을 차감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에서 차감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국의 계좌에서 15,000원을 차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5,000원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면 수정 후 잔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 둘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둘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맞게 풀었는지 맞게 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요. 10만 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4만 400원이네요. 14만 400원 나오게 되어서 양쪽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자, 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잔액은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은행 측 잔액은 15만 원이다. 조금 이걸 아래다 쓸게요. 다음에 회사 측 잔액은 14만 9,400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 내부 감사를 차이 원인 분석했대요.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입금 2만 원이 은행에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됐대요. 그 날짜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은행에다가 여기다가 2만 원을 더해 줘야겠지요. 다음에 자,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요때 발행한 수표인데 2만 원이 한 장만 아직 인출되지 않았대요. 자, 미인출 수표니까 은행 측 잔액에서 2만 원을 차감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앞에 문제랑 유사하죠. 왜냐하면 이쪽 논점이 그렇게 응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 증서에 표시된 예금이자 1,500원이 아직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회사의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회사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 15,000원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500원에 이자 수익을 더해주면 되고요. 회사가 발행한 수표 2,100원을 회계 담당자가 1,200원으로 잘못 기재했대요. 자, 1,200원 잘못 기재했다. 이거는 실수 누가 했죠? 은행이 했나요? 회사가 했나요? 회사가 실수했죠. 그럼 회사 쪽에서 어떻게 실수했죠? 마이너스 1,200원으로 잘못 기록을 했겠죠. 그럼 이거 실수를 잘못된 걸 캔슬하기 위해서 반대로 플러스 1,200원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 분개가 아니라 처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올바른 금액 2,100원이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마이너스 2,100원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 둘을 합치면 결국 순액으로는 마이너스 900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9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준 잔액하고 이렇게 한 잔액을 각각 구해보면 양자가 일치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요. 양쪽이 모두 15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15만 원씩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좌우가 일치하고 정답은 15만 원 선택하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두 문제밖에 안 풀어봤지만 벌써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다음 자료는 이러이러한데 다음 자료 이용해서 은행 측 잔액과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 자, 은행 측 잔액을 A1이라고 하고 회사 측 잔액을 B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조정 후 잔액은 10만 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정 후 잔액은요, 회사 측 잔액이 나오든 은행 측 잔액이 나오든 이미 조정을 다 마친 후의 잔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사 측 잔액이 10만 원이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은행 측 잔액도 똑같이 10만 원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조정 후에는 양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금이자 5,000원이 세관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000원 해줘야겠죠. 5,000원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은행이 부도 처리한 24,000원의 수표가 세관에게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세관은 저 수표가 부도가 난지를 모르고 자신의 당좌 예금 잔액을 24,000원어치 더 높게 생각하고 있겠죠. 요거를 차감해 줘야 돼요. 요거를 24,000원어치를 차감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세관에 통지되지 않은 거래처 매출채권 추심액이 13,000원이래요. 자, 회사는 모르고 있는데 은행이 자 매수채권을 추심해서 받아냈다 얘기예요. 추심은 받아냈다. 받아내서 13,000원을 받아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행 측 잔액은 13,000원이 증가해 있는데 회사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니까 얘한테 13,000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13,000원 이렇게 플러스 가산해 주고요. 다음에 세관이 입금한 4,000원이 은행에서 아직 입금 처리가 안 됐대요. 그럼 은행에다가 플러스 4,000원 이렇게 입금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세관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16,000원이 인출되지 않았대요. 자, 이거는 이거는 기발행했는데 미인출 수표니까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서 16,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은행 측 잔액에서 16,000원을 빼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만 원이 B에서 시작해서 B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10만 원 나온 거니까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B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만 원에서 5,000원을 빼고, 그러니까 얘가 넘어오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5,000원을 빼주고 24,000원을 더해주고 13,000원을 빼주면 B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10만 원에서 4,000원을 이렇게 넘겨주면 부호가 변하겠죠. 4,000원을 빼주고 16,000원을 더해주면 A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가 얼마인지를 각각 구해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돼요. 정답 3번이 계산이 되실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현대에 이러이러합니다. 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의 금액이 얼마냐? 그럼 얘가 미지수 A가 되겠죠. 자, 은행에 예금 잔액 증명사상 잔액이 10,000원인데 요거는 수정 전 금액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수정 전 금액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 15,000원이고 은행은 10,000원이 수정 전 금액입니다. 자, 은행에 예금 잔액 증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 자, 예금이자 700원 들어온 거 얘가 몰라. 모르면요 넣어줘야죠. 너 몰랐구나. 너 이자 700원 들어온 거 몰랐구나. 그리고 너 부도수표 8,600원 있어. 저거 빼줘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빼줘야겠죠. 8,600원은 빼줘야 돼요. 너 부도난 거 모르고 있었구나. 네가 갖고 있는 수표 중에서 부도수표가 있던 거 몰랐구나. 자, 은행은 미래에 발행수표 3,000원을 현대의 발행수표로 착각해서 현대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저걸 다시 캔슬해야겠죠. 자, 3,000원 뺐는데 3,000원 빼면 안 되는 거죠. 3,000원 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3,000원 넣어줘야겠죠. 다시 3,000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준 내용은 다 반영을 했고요. 우리 요것만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예요. 여러분,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의 잔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은행의 잔액에서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박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반영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정 후 잔액을 구해 봅시다. 수정 후 잔액 구하면요.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4번이죠. 4번이면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회사 측은 해보면은 7,100원 나옵니다. 이게 7,100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7,100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7,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걸 다 더한 게 7,100원이 나와야 하니까 그럼 이제 A가 얼마냐? A 계산해 보면은 A가 정답 3번 5,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5,900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네요. 해보니까 맞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5,900원이다. 다음 5번입니다. 자, 간평이 이러이러합니다. 불일치합니다. 자, 간평의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르면 요거는요. X는 물어보지 않고 이 항목이 회사 측 반영사항이야, 은행 측 반영사항이야.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자, 매출 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간평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당연히 간평의 장부에 기록해야겠죠. 자,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 수표가 있다. 요거는 은행에 반영해야 될 항목이죠. 매입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역시 회사에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받을 어음이 추심되어서 간평에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간평은 아직 모르고 있대요. 역시 반영을 해줘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2022년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공부하셨어도 2022년도에 시험장 들어갔으면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공부 시작한 지 극초반인데 벌써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씩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다 보면 한 문제가 쌓여서 결국 20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차 합격은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회계학 어렵다, 경제학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시중에 많은데 그런 얘기에 겁먹으시면 안 되고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고작 그까짓 거에 발목 잡히면 2차는 더욱더 멀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2차는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제트스키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셔라 라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자신감 있고 용기 갖고 빠리빠리게 공부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간평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잔액이 요거다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금액은 은행 측 잔액이겠죠. 은행에서 저렇게 알려준 거니까 은행 측 잔액이 781만 원으로 이렇게 은행 측 잔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간평은 이러이러한 결과 조사했대요. 수정 전 당좌 예금 잔액이 A입니다.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금액 B는 얼마냐? 요 얘기예요. 자, 수정 전 금액이 A입니다. 자, 볼게요. 간평이 발행하고 인출 기록한 수표가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10만 원을 빼줘야겠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니까. 다음에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금한 수표 15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간평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50만 원을 차감해 줘야겠죠. 간평은 아직 부도가 난지 모르고 있대요. 다음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 의뢰한 받을 어음 50만 원이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되었으나 간평은 모르고 있대요. 그럼 저거는 야, 너 돈 생겼어. 50만 원
플러스 가산해 줘야겠죠. 마지막 지난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만 원 당좌 예입하면서 회계 직원의 실수로 91만 원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장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잘못 기장 어떻게 했다 이 얘기예요? 이쪽에 플러스 91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겠죠. 91만 원 예금한 줄 알고, 그러니까 91만 원으로 이렇게 잘못 예금한 걸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캔슬하려면 마이너스 91만 원으로 이렇게 캔슬을 해야겠죠. 캔슬을 한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올바른 금액 19만 원 예입한 걸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요거의 순액을 구하면은 순액 구하기가 어렵네. 72만 원인가요? 맞네. 72만 원. 마이너스 72만 원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72만 원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 후 잔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57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도 계산해 보면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도 571만 원 나올 테니까 요걸 이용하면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아까 B라고 했는데 B는 571만 원이고 A는 B에서 플러스 150, 마이너스 50, 플러스 72만 원 해주면은 A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 4장 이론 공부했고 그 4장에 대한 연습 문제까지 바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마자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해당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확실하고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숙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 하나 정리했습니다. 자, 물론 요 제 4장이 다른 챕터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인 건 사실이긴 한데,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재무회계 끝나 있고 원가회계 끝나 있어서 회계학 끝나 있고, 그런 식으로 회계학 끝나면 경제학 끝나고 민법, 강간법, 학계로 끝나면 1차 끝나 있고, 1차 끝난 다음에 이제 실무 끝나 있고 이론법도 끝나서 2차까지 끝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